안녕하세요. 네오 ITTV입니다. 오늘 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적용 사례를 어, 또 알아보겠습니다. 음, 머시 프로젝트라고 예,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멀티모달 감성 데이터를 가지고 AI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이 감정 데이터라고 하죠. 감정. 예, 사람의 감정을 인지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거고요. 결국은 그 인공지능이 AI가 그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현대인들 현대 사회가 이제 우울증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다음에 자살, 한국 OECD 자살률이 거의 1위죠, 1위 거의. 그래서 이 우울증을 개선하고 자살을 방지하는 그런 서비스로 이제 활용이 되고 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쪽 분야는 결국은 대용량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용량 의료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의료 데이터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지병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우울증이나 자살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로 이제 의료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감정, 감정, 그 사람의 어떤 감정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의료 데이터가 그 오픈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거를 개인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 정보를 그냥 쉽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음, 뭐 여기 인공지능 그 허브라는 AI 허브라는 곳에서 이제 이 어, 감정에 관련된 한국인의 감정 관련된 데이터를 예, 제공을 해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감정을 인식하고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를 추천 예를 들어 뭐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 콘텐츠 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로 예,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관련 기술은 주로 이제 비전 쪽이고요. 비전과 음성,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 세 가지 모델을 결합한 형태고요. 어떤 거냐면 비전은 이제 이미지 처리거든요. 이미지를 보고 이 상황을 인식하고 이 사물과 이 사람을 다 인지하는 분야고요. 요거를 이제 이 상황과 사람과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는 비전 기술하고요. 근데 음성, 사람이 이제 주로 뭐 대화를 이제 하면서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음성을 가지고 이제 또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그 텍스트들을 또 인지를 해서 이런 감정들을 또 인지를 해서 예, 하는 요 세 가지 데이터가 이제 쓰이고 이런 이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한 학습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 모델은 이제 이런 모델들이 사용됩니다. 텍스트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딥러닝 기반의 CNN 컨버리션 뉴럴 네트워크가 쓰이고요. 이미지 쪽이죠. 이미지 쪽은 CNN 모델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런 저 엑셉션이라는 그렇죠? 엑셉션이라는 이 알고리즘, 이 모델. 그래서 이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그 CNN 모델인데 인셉션 알고리즘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뭐 탐색, 그렇죠? 어떤 네트워크를 이렇게 계속 깊게 들어가면 학습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탐색하는 특화된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셉션 3라고 해서 이쪽은 이제 오디오, 그렇죠? 구글 넷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CNN 모델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더 깊고 또 연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예. 왜냐면은 너무 깊어지거나 그죠? 연산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예. 이런 모델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버트라는, 예. 요건 이제 버트 쪽은, 요거는 이제 자이너 처리, 예. 자이너 처리에 특화된, 네. 딥러닝 모델이고요. 이 세 가지를 결합을 해서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 하는 멀티 모달 데이터라고 이제 이 세 가지 데이터가 합쳐지면 멀티 모달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소프트맥스라는 그죠? 클래시피케이션 네, 네, 모델로 학습을 한 다음에 결국은 음,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과 추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말은 쉬운데 예,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AI가 결국은 이 사람의 감성까지도 이제 그죠? 감성까지 인지한 다음에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원래 그 사람이 기계와 다른 거는 공감 능력이거든요. 공감 능력. 그런데 이 공감 능력까지 AI가 이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분야까지도 AI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 감성 노동의 서비스 업종들도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이 감성 노동 쪽은 그렇게 쉽게 그 AI가 그렇게 쉽게 사람처럼 예, 잘 하지 못하는 분야거든요. 예. 하지만 아무튼 이 멀티 모달의 개념에 의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기술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헬스케어 쪽으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는 AI 허브에서 오픈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서비스 사례를 갖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에서요, AI 관련 스타트업, 예, 그다음에 서비스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 3,900건의 스크랩 기사를 이용해 가지고요. 요걸 또 조사를 해서 예, 이렇게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이유는 현재 AI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형태로 이게 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AI의 발전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로 보시면 헬스케어 쪽이 압도적으로 헬스케어가 이쪽 서비스 쪽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활, 문화, 행정, 금융, 네, 이렇게 헬스케어, 사무, 금융, 유통, 모빌리티 이런 순으로 지금 서비스가 지금 시장에 지금 나와 있고요. 오늘은 이 헬스케어만 한번 보죠. 자, 헬스케어 쪽은 결국은 사람의 그 건강이잖아요. 예, 건강 서비스인데 주로 어디에 많이 활용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질병을 판독하는 예, 질병을 판독하는 그런 의사들의 보조 역할로 이 서비스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 AI가 가장 먼저 활용되고 적용된 분야가 바로 의료 분야였어요. 그래서 의료 분야는 이미 활발하게 지금 서비스가 지금 뭐 제공이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건강, 그죠? 질병이나 어떤 건강 이상을 갖다가 의료 데이터, 개인의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그죠? 환자의 어떤 그 센서를 통해서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환자 개개인의 차트가 있잖아요. 병원 진료 기록 차트.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의 이제 텍스트라든가 음성 데이터까지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의 현재 그
질병과 건강을, 이상을 갖다가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의사들은 결국은 경험적 지식이거든요. 예. 의사들의 경험적 지식으로만 어떤 건강을 진단하고 주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사실 질병을 진단하는 게 오진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예. 유명한 정말 잘 알려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잘 알려진 유명한 의사분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오진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뭐 오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감이 큽니다. 예.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암이 아니다. 예. 뭐 3개월 안에 죽는다. 예? 죽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이런 오진 사례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의사들의 질병 판독을 갖다가 이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한 의료 서비스, 정확한 질병 진단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건강 이상 쪽에 건강 이상에 대한 예측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체 데이터 기반으로 질병을 판독하는 보조 서비스 이쪽으로 또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진단 데이터 기반 실제로 막 CT도 찍고 뭐 피검사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질병 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어떤 진료하면서 대화하는 음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질병을 판독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현재 이런 서비스, AI 서비스들이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걸 보면, 뭐, 주로 많이 이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요런 이제 흉부,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이제 환자들의, 그죠? 이 사진을 바탕으로, 뭐, 폐암이라든지, 그죠? 뭐 경화, 기흉, 뭐 이런 것들, 이런 뭐 의심되는 부분을 의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부위를 검출해서 의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자기가 찾지 못한 거를 어, 더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폐암 같은 것도 지금 AI가 서울대병원 이미 폐암을 인工지능이 지금 판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오진율이 없어지고 진단 확률이 이제 진단 결과가 굉장히 정확해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건강관리 쪽에 또 AI가 활용되고 있고요. 개인의 어떤 영양 섭취, 운동, 그다음 질병 이런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이드를 하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지금 많이 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원 행정과 사무 서비스 쪽으로 이제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는 결국은 자동화거든요. 의료 분야가 굉장히 이제 뭐 질병으로 인한 의약품 처방, 그죠? 그다음에 뭐 진료에 대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면 결국은 많은 것들이 이런 행정과 사무 쪽이 자동화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AI가 또 적용되는데 진단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질병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결국 환자의 진단 차트를 통해서 뭐 기록된 증상과 연관될 수 있는 다른 질병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맞다 진료에 대한 가이드, 그렇죠? 뭐 어떤 질병이나 의약 처방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뭐 다른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질병에 대한 진료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 기록 같은 것도 보통 이제 사람이 작성하고 수기로 쓰는데 이런 거를 이제 자동화시켜서 자동으로 쓰게끔. 그러니까 보통 진료 기록을
의사가 상담을 하면서, 그죠? 사람이, 그 환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 상담 중에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또는 요즘에는 컴퓨터에다가 바로 입력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음성을 바탕으로 그냥 이게 자동으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진료 기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편해지겠죠. 의사분들이. 예. 그 다음에, 병원 상담. 예. 그다음에 예약. 예. 이쪽으로. 우리 예약하려면은 그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그죠? 계속 뭐 기다리잖아요. 예. 통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화되면은 그제서야 예약을 하는데, 결국 사람의 직접 전화를 받고 이제 예약을 받고 막 했는데, 이거를 이제 챗봇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상담원들이 이제 사라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걸 자동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심장마비. 그러니까 심장마비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을 그 사람의 어떤 음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음성을 보니까 이 사람 심장이 별로 이상이 지금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해외 사례에 보면은 뭐 딥식스 AI 뭐 이런데 이런 서비스가 결국 자인화 처리를 바탕으로 의사의 소견서, 질환, 환자의 질환, 수술 기록지 어떤 비정형화된 그죠? 어떤 정형화돼 가지고 정리된 게 아니라 정형화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식별하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서 병원 그 자동화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챗봇, 챗봇으로 진료 예약, 문진 뭐 이런 거를 하고 지금 현재 보면 예약의 95% 이상을 이 챗봇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AI,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로 질병 판독 쪽이 대부분이고요. 검사하는 쪽도 있고, 그렇죠? 의료 보조, 이쪽도 이제 병원 사무, 그다음에 뭐 의약품 쪽도 있는데 신약 개발에도 이제 당연히 쓰이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아주 효과가 높습니다. 신약 개발에는 그 사람의 그 지금까지 사람이 직접 연구 개발을 이용했는데 AI를 통해서 그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뭐, 뭐 영상에 대한 3D, 수술 중에 이상 감지, 수술 중에 그 환자가 혹시 깬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알려주는. 얼마 전에 예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치과에서 그 석션을 잘못해가지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어린아이가 죽은 사건 아시죠? 결국 수술 중에 뭐 어떤 시술 중에 일어나는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AI가 그 어떤 수술 동작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보고 이상 행동을 감지해서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바이오 분야 쪽에 분석하는데 쓰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의료 쪽에 지금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헬스케어 쪽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요, 아마도 의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의사보다 AI가 진단을 더 잘하겠죠. 심지어 수술도 지금 로봇이 많이 하잖아요. 그 로봇 스스로가 그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의사는 이제 그 로봇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잘 수술하는지 점검하고 중간에 수술이 잘못되면 응급 그 긴급 정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술을 그 중단시키는 그런 역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가 의사들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의사들이 보조 역할을 오히려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아무튼 그 AI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의료 쪽에
이렇게 적용된다면 사실 이제 많은 인력들이 이걸로 대체될 것 같은 예상이 많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